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작성했던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 다음에 IoT 서버를 통해서 구현했던 점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실제 우리가 구현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앱은 스마트팜을 기준으로 여기서 제어를 하고 실제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보는 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 블링크라고 하는 하나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MC와 연결하고 실제 드라이브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한번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어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아두이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의 브라우저, 우리의 웹사이트 형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의의 중간 정도 왔는데 이 강의에서 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을 왜 배워야 되며 웹브라우저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 강의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나만의 대시보드로 봐야 하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키트 중에서 스마트팜이 선정이 되었고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아두이노 기구와 마찬가지로 MCU에 대한 디바이스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받고 실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과정까지 가지기 위해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좋은 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전을 구매하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이나 아니면 LG와 같은 큰 제품들은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두이노라고 하는 제어할 수 있는 보드를 구매를 하셨다면 그 보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커스텀한 동작들은 무한하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원격으로 불을 끄고 켜고 하는 하나의 플러그를 스위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실제 에어컨을 만들 수도 있고 냉장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렵고 조금 더 과정에 대한 복잡함은 있어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받고 적용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AI라는 게 발전이 되면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난해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다가가실 수 있는 형태인데 AI라는 것이 지금 일상생활로 많이 다가왔고 그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이롭게 하거나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있고요. 가운데는 서버의 형태, 우측에는 브라우저와 같은 프론트엔드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소켓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하나의 형태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 유통 흐름과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을 하고 있고 이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품목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이 구조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재밌는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구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구현했던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서버라는 놈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버라고 하는 놈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는 곳은 다시 한번 백엔드에서 받아옵니다. 그 백엔드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 데이터에 있는 것을 프론트엔드에서 화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웹소켓 서버는 왜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스마트팜 형태는 온도, 습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예를 들면 여름이면 에어컨을 켜고 겨울이면 히터를 켭니다. 자, 그때 온도와 습도가 1시간 전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매우 답답하고 지금 형태로서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실제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도인지를 확인해서 에어컨도 켜고 그 다음에 히터도 자동으로 켜주는 어떤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건데 그 실시간 데이터를 우리가 휴대폰이나 웹브라우저를 보기 위해서는 웹소켓을 사용한 겁니다.
이 소켓 서버를 사용해서 브라우저와 통신을 하고 브라우저는 여기에 있는 소켓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다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여기 백엔드에 저장이 잘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엔드라고 하는 하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백엔드라고 하는 놈이 여러 가지 소켓 서버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전달해서 실시간 데이터와 우리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구조와 유통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백엔드의 액추에이터 제어를 위해서 API를 구현하고 요걸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